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아침 이제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한번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 대신동이고 김해도 좋지만은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거든요. 69년 전에 내가 태어난 요 집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래 보면은 요즘 어제 그게 제가 이제 휴대폰 지금 찍고 있는 휴대폰이 이제 울트라인데 이게 이제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걸 미리 계약을 하고 지금 일주일 뒤에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8년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2달 동안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했는지 몸무게가 10kg, 정확하게 10kg 줄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10kg 주니까 희한하대요. 보니까 얼굴이 막 헬쓱하고 말이지. 뭐 하여튼 장가 가기 전에, 장가 갈 때 내 몸무게가 62kg, 3kg였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딱 됐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원대 복귀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한 2달 만에 10kg 빠졌는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내가 몸무게를 안 재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번 갔다가 오면서 인근에 보니까 이제 김해 구산동이라고 있어요. 삼계동 옆에 구산동에 롯데에서 이제 아파트 짓는 몇 세대인가 모르겠네요. 700세대인가? 34평만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데 모델하우스 구경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나야 뭐 오만 거 떼만 거 모든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모델하우스를 보았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옵션이 많아요. 뭐 중문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확장하는데도 확장비도 내야 되고 주방 안에 있는 뭐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옵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해가지고 방마다 에어컨을 넣고 요즘에는 주방에도 넣어요. 거실에도 넣고 주방에도 넣고 그게 전부 다 옵션이거든요. 구조를 이렇게 쭉 봤는데 구조가 우리 삼성 그린코어 베스트보다 조금 못하더라고. 롯데캐슬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2027년 10월달에 입주하는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는 우리 삼성 그린코어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짓는 것이 김해 말이죠. 거기에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인데 거기도 내가 가봤는데 구조가 우리보다 못해요. 삼성 그린코어 베스트보다 구조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가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옵션까지 다 하면은 롯데캐슬에서 보니까 한 6억 5천만 원 확장비 포함하면은 한 6억 5천만 원 좀 해서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롯데캐슬에. 그런데 롯데캐슬 구산동에 짓는 아파트가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허공에다가 어떻게 짓는가? 땅이 있어야 짓는데 요즘은 아파트 짓는 걸 보면은
그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버려요. 거기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구산동, 김해 구산동 그 롯데캐슬 도로는 그 위치가 거의 빌라가 있었어요. 빌라. 5층짜리 빌라가 거의 꽉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사들이 가지고 이제 뭐 보상을 해줬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건물을 해체하고 그 땅에 이제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짓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요 우리 집 여기는 대신동인데 대신동 바로 요 앞에 그 동원 아파트가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옛날 집들이 막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전부 다 철거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대 신동 저기 구독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내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훈이라고 가수 정훈이 그 안개 불러서 유명한 그 가수 있어요. 정훈이 씨가 와서 그게 노래 부르고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내 중학교 1학년 때 1969년도에 그 공술 운동장에 또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가 심하다고 지금 그게 공술 운동장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일부는 뭐 축구장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는데 거기도 지금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동대 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동대 3구역이 운동장 바로 옆인데 거기도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기존 집이 있어요. 다다다다다 붙어 있고 뭐 옛날 집 뭐 좀 오래된 집 새로 뭐 좀 뭐 빌라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싹 허물어 버리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설려고 지금 이제 폼을 잡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라 그러나 뭐 하여튼 재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집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은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저 안동에 가면은 경북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에 가면은 그 안동댐이 들어서 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은 전부 다 그 안동댐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 고향을 찾아가면은 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동 그 자기 고향은 옛날에 그 안동댐 밑에 물 밑에 그게 고향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저기 요 부산 서구 대신동만 하더라도 내가 다녔던 중학교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 이제 남성 한빛 아파트가 들었었고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데는 동아고등학교인데 거기 이제 그 위생병원 그 옆이거든요. 위생병원이 삼육병원으로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동아고등학교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 자리에도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협성 르네상스인가 뭐 그런 아파트가 들었었고 그 뭐 흔적도 없어요. 내가 여기 국민학교 3학년 때, 저 1965년도에 국민학교 3학년 때 동신초등학교 분교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분교 자리도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동신 국민학교인데 거기 학생을 다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그 분교라고 있어요. 분교. 그 3학년들은 거기서 다닌다고. 그 분교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거기도 싹 없어져 버리고 분교가 싹 없어지고 이제 일반 주택이 들어서 버렸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자리는 뭐 그런 거 하고 아직까지는 관계 없어요. 아직까지 뭐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얼마 몇 년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수리를 좀 이렇게 하고 화장실 수리도 현대식으로 하고 뭐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집은 다디미 방이에요. 다디미. 그래서 우리가 이 방을 어릴 때는 다디미 방이라 그랬거든요. 다디미 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수리할 때 이게 전기 온도를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할머니께서 살림을 쭉 이렇게 사셨는데 옛날
옛날 분이 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여기 부산 오실 때가 6.25 동란 때문에 왔거든요. 우리가 6.25 피난 때문에 이제 부산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는 다 살기가 어려웠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떵떵거리는 그런 권력자들도 다 살기가 어려웠다고. 그 저 이낙연이라고 이번에 그 광주 나가가지고 출마해까지 떨어져 있잖아. 저 이재명하고 그 경선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대통령 출마를 못했지. 그 이낙연이도 그 저기 저 호남 사람인데 저 전라남도 그쪽이잖아. 거기 이제 엄청 살기 어려웠거든.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저 이낙연 씨가 내보다 4살 많은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저 군대 가가지고 이제 군대 가니까 밥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살이 좀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이낙연 씨 보면은 좀 덩치가 있게 보이잖아. 그게 군대 가가지고 짠밥 먹어가지고 그래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다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이낙연 씨 말고 저기 저 정세균 씨도 국회의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는데 정세균 씨도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교육률이 대단했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좀 끼니를 못 먹었어요. 정세균이나 이낙연이나 뭐 그런 세대 내보다 뭐 나이 한 30살 많잖아요. 이때는 진짜 1년에 쌀밥 구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사 지내면은 쌀밥을 먹어요. 쌀밥 구경을 해요. 구경하고 또 이제 손님들이 그 가끔씩 오시면은 그때 손님 대접한다고 쌀밥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옆에 있으면은 그 쌀밥을 조금 먹고 그랬어요. 뭐 몬살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쌀밥 구경하려면 제사 때거나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쌀밥 구경하지. 그 전에는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보리밥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우리나라 한국 교육제도가 좀 잘못됐다 이래 있어가지고 비분관계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도 없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그 무렵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 학부열이 대단했잖아요.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교육 그와 같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게 자기의 그 참된 본질을 진짜 깨닫고 자기도 잘 되고 자기가 정말 잘 되면은 잘 되려고 하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잘 되는 길은 자기의 원래 본 자리로 그걸 자기라 하잖아. 불교에서는 자기라 하거든. 일심 자리. 원래 내 자리로 귀일심은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자타 일시 성불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와 이게 사물을 깨닫는 그런 공부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제도가 잘못된 거는 틀림없거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인류 중학교 가야 되고 인류 고등학교 가야 되고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데 취업해서 뭐 좋은데 취업을 하거나 무슨 판검사나 의사나 이런 게 돼가지고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방향을 그랬나 정했다고. 그게 잘못된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은데 그와 병행해서 남과 나와 같이 공용을 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 그게 좀 부족하다고.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 인격 완성, 뭐 불교로 말하면 성불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세계 인류 구원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저기 이순자 여사하고 연애할 때 유아여대 그 의과대학 다녔잖아요. 이순자 여사가. 그래 다닐 때 열심히 서로 이제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 러브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러브 스토리가 뭐 다 있잖아. 있는데 이순자 여사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러브 스토리가 굉장해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이순자 여사가 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명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 있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그 당시 중이었다고. 중이 봉급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그 뭐 병원에 가면은 뭐 사과라 뭐 복숭아나 이것도 하나 사들고 가잖아. 그런데 그거 입장이 안 돼. 그 봉급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고, 뭐 수술비는 엄두도 못 내고, 수술비는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순자 여사의 그 아버지가 그 육사 2기생이에요. 그 박정희 그 당시 소장하고 그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이 군인으로서 생활해가지고 이 이순자, 사랑하는 이순자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래서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한테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없었지. 편지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딱 끊어버렸다고. 왜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 이래서 끊고 저 전방에 최전방에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순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학생인데 왜 그래 됐느냐고 말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행불이 되니까. 그래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봉급으로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를 잊고 좋은데 이제 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순자 여사가 감동을 받겠냐 안 받겠느냐고. 이 남자가 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아여대 생은 이제 결혼하면은 그 학교에서 퇴학이 돼요. 그래 퇴학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저 김명순이지 저게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도 유아여대인데 숨겼지. 숨겨가지고 졸업을 아마 했고 그랬는데 이순자 여사는 숨기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어서 안 돼도 좋다. 나는 이 남자하고 살겠다. 이래 된 거라고. 그리고 자기 이제 저기 이순자 여사의 어머니도 그 전두환이 저 아들처럼 생각했거든. 아들이 귀했다고 그 집에. 나 다음은 딸만 놓으니까. 그 이창석이 나왔을 때 엄청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창석이가 그 이순자 여사의 남동생 말이에요. 그게 자기 오빠도 없어요. 이순자 여사한테는 전부 다 딸이 놓으면 죽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 안 돼.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남자를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 이름이 뭐더라고요. 이 뭐야 그게. 알았는데 그건 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으로 봤었을 때는
출세를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막 엄청 신임을 받았지. 신임을 받았으니까 5.16 때 말이지. 야, 이제 군복 벗고 여기 정치계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계로 간 사람이 차지철이고, 차지철은 옷 벗고 바로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국회의원을 사선인가 그래 돼요. 국회의원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전두환은 나는 막 군대가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고 신임을 받고 출세를 뭐 엄청 했지. 그래가지고 뭐 보안사령관에다가 보안사령관 됐을 때 이미 이제 하늘에서는 그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준 것과 같다고. 모든 정보와 이것이 전부 다 보안사령관한테 다 오도록 유사시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11.6 사건 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청해 남조요 이재전 도화지라고 하늘의 뜻이 이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 제야 인사들 김영삼, 김대중은 정권을 받을 단계가 안 돼.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하면은 공화당이 부패하는 것보다 10배, 20배, 50배 더 썩은 정치를 하게 된단 말이야. 하게 되고 정권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정희로 인해 가지고 한 18년 기다리고 전두환 노태우로 인해 가지고 전두환은 7년 했잖아. 그리고 노태우는 5년 했고, 그러니까 12년 18년 더 하면 30년 기다려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가 온다고. 그때는 또 민주화가 돼야 될 때니까. 그때는 이제 정권을 잡아도 뭐 그런 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김영삼 김대중 오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이에요. 민주화는 됐지만은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말이 옆으로 많이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돈이 말이지, 돈이 귀한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 밑에 돈을 이렇게 청와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경호실에도 근무를 했잖아. 그렇게 하고 경호실장 박종규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또 윤필용 장군하고도 가까웠다고 전두환이가.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제 복싱 보면은 옆에서 전두환 그 당시는 중령 신분은 옆에 해설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그 당시에 이제 뭐 별을 달고, 또 이제 소장 별을 달고 원스타 시절 박종규한테도 용돈도 없고, 여기에 윤필룡이한테도 없고,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용돈을 얻어가지고 밑에 부하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또 되고 나니까 말이지, 재벌들한테 돈을 많이 받잖아.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부정한 건 아니지. 엄청 뭐 경제는 그 당시에 김재익인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고, 또 통치자금이라는 이게 좀 뜯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많이 나눠줬다고. 푹푹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주겠지 하고 생각했으면은 5천만 원을 주니까 엄청 기마이가 좋았다고. 푹푹.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래요.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고. 자기 며느리들 오면은 거기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와서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래 하는데, 오면은 갈 때 막 돈에다가 가방에다 돈을 막 이빨 넣어 주니까 며느리들이 올 때는 막 자기 시가집에 오면은 돈을 막 주거든. 자기 한테도 준 거 아니라 밑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아주 많이 줬어요.
하여튼 그때까지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으로 봐서는 뭐 자기가 그 마음속에 말이지 내가 자완성을 해야 되겠다. 무슨 불교로 말하면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 건 없거든. 그럼 출세 성공 이것이 뭐냐? 돈 많은 거. 돈 많은 거 하고 건강. 그래가지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 됐다 이거지. 그러면은 저 북한에서도 교육률이 강해요. 북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 살고 있잖아. 그러면 북한에는 노스 코리아인데 거기도 뭐 교육률이 안 강하냐 뭐 그게 아니라고. 거기도 출세 공부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거기도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권력 많이 가지고 있고 봉급 많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다 이야. 더 이상 목적이 없어. 거기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완성을 인생의 목표로 둬야 된다고. 거기 이제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것이 김명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그분이 쓴 그 논문을 내가 이렇게 봤어요.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논문이야. 철학이 뭐냐? 이것을 봤다고. 그건 이제 그 당시 이제 독학으로 공부할 때지. 문학이 뭔가? 이것은 내가 백철 교수라고 있어요. 백철 교수님이 쓴 그 논문을 내가 봤어요. 세계 대백과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나와요.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 없고 세계 대백과 사진을 밖에 볼 수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명석 교수님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냐 돼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은 성불, 우리 교육적으로 말하면은 자아완성, 또 좋은 말로 하면은 인격 완성, 자기 인격 완성이야말로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지. 거기에 목표를 두는 방향이 뭐냐니까 불교에 잘 돼 있다고. 그 불교의 사홍서원이 그래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매주 또 매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아직 강의를 아직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내가 매일 듣잖아. 매일 듣고 매주 어제도 듣고 뭐 어제 13일이지. 13일 강의할 때는 7월 12일날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 이제 그게 그 뭐 성추행으로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그 이제 조사를 받는데 밤 11시까지 받았다더라고. 오후 3시에 갔거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 12시쯤 돼서 밤늦게 이제 오셨다. 뭐 12시에 오셨다고.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쭉 하시는데 아직까지 사홍선에 대해서는 별 강의하신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홍선이 그래 중요하다고. 첫 번째가 중생 무변 서원도거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분을 부지하겠다는 거야. 그냥.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예. 무변 서원도. 두 번째가 뭐냐? 법문무량 서원학이잖아. 번뇌 무진 서원단이거든. 번뇌가 많지만은 다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야.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남자는 여자 관계가 뺐다가면은 번뇌가 생긴다고. 여자는 또 남자를 잘못하면 또 번뇌가 생겨요. 또는 뭐냐? 탐진치가 많으면은 번뇌가 생긴다고. 도둑질 해서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훔치면 안 되잖아. 주가를 조작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번뇌가 될 씨앗이거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자체도 잘못이라 말이야. 주식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자기 돈이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은 뭐 주식해도 된다고. 그런데 주식을 해가지고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 있지 않느냐고. 안 그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주식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 피눈물 나는 사람들의 돈을 내가 주식을 해서 벌었다.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가 조작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벌어도 그것이 죄책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기본 양심이지 그게. 벌었다가 기분 좋다 해가지고 술 처마시고 뭐 좀 흥청망청 돈 쓰면 그거만 사람이가 이게. 그런데다가 그것도 잘못이라고. 잘못인데 주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게 꼬랑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의 돈을 내가 삭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도둑질 해먹거나 다름이 없잖아. 거기 번뇌가 안 생기나. 그게.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지를 못하면은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게. 이종규라고 있잖아. 지금 저 임성근 사단장하고 뭐 5명의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삼부 알제 이렇게 삼부가 삼부 토건이거든. 삼부 토건이 조남욱 회장이잖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가지고 있었던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 시절 때에 자기가 조남욱 회장이 그 윤석열 그 지금 대통령이지만은 검사 시절 때부터 그 선물을 많이 줬거든. 주고 거기서 검찰총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향응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 삼부 토건에서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그 회복되고 나면은 뭐 복구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 젤렌스키 부인이 저 김건희 여사하고 만났잖아. 만난 그 점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렸다고. 1,000원 하는 주가가 5,000원 올랐단 말이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번뇌가 될 씨앗이야. 이게 남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에? 자기 남편이 저거 누구야? 박헌영이라고 있어. 박헌영이가 그 저기 6.25 때 그 저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제 아주 그 높은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 공산당 당원한다 해가지고 저게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도 엄청 당하고 그 뭐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똥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병자니까 이 사람 돌았으니까 내보냈는데 그게 다 자기가 이제 그 정신병자 행사를 한 사람이지. 그게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상해에서 진짜 공산당 행위를 하다가 또 붙잡히 들어가요. 붙잡히 들어갔는데 행사가 불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누구냐니까 주세죽이야. 주세죽이 자기 부인이 있었다고. 주세죽이가 그 박은영이가 행불되니까 연락이 없고 이러니까 그 당시 자기를 좋아하던 것도 유부남이 있었어요. 김단양가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또 몇 년 기다리다 보니까 박은영이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죽은 줄로 생각하고 이제 그 남자하고 같이 또 살아요.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은영이가 살아서 돌아오거든. 돌아왔는데 또 그 남자하고 그 관계 끝에 또 아기가 생겼다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이 번뇌단 말이야. 이게. 결국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도 나중에 그 재혼을 해요. 1906.25 사변 전에 아주 젊은 그 자기 여비사하고 재혼을 하고 만나주질 않아요. 하여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번뇌가 있다고. 번뇌가 될 씨앗은 아예 끊어버려야 된다고. 번뇌가 될 씨앗은. 그러니까 어제 뭐 말로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것도 그 번뇌가 되거든.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악구 뭐 양설 기여 뭐 이런 말이 하더라고 하시는데
남한테 그 악구를 하면 되느냐고. 그것도 번뇌가 될 씨앗이지.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말이지. 여자 관계, 여자는 남자 관계 조심하고 말이지. 어쨌든지 간에 번뇌가 될 씨앗은 아주 차단을 해버려야 된다고. 번뇌 무진 서원단이거든. 탐진치를 꺼내야 되고, 탐진치를 개정해로 이제 이렇게 대치를 해야 된다고. 삼독을 삼학으로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번뇌무진 서원단, 그 다음에 이제 법문무량 서원학이거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이 다 많지만은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만 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안 그래요? 불교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인 같으면은 석가모니도 구제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석가모니 밑에 있는 그 모든 스님이라 할 수도 있고 중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안 그래? 불교를 알아야 그 사람을 구원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고. 거기 다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한량없이 많단 말이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단이잖아. 그러면은 강정산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강정산 밑에 있는 뭐 믿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지금 이달 7월 29일 날 강정산 어천절인데 말이지. 그 밑에 가보라고. 훔치 대월전사항군 훔리지하도래 훔리암내 사파 그 믿는 사람들 말이지.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좀 부리시며 삼계 대권을 주제하옵신 정산사항제님이시여 억조 창성의 생명의 어머니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제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 신고문을 읽는 그 강정산 계열의 신도술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 시키려면은 강정산이 말한 가르침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강정산이 말한 강정산이 말한 그 강정산 계에서 말하는 우주 일련도 알아야 되고 하도 낙서도 알아야 되고 말이지. 상생 상극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한동숙 선생의 그 우주 변화 원리도 알아야 돼. 그것을 다 알아야 그 강정산 믿는 사람들 딱 데려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임마 딱 꿇어앉아.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지 않고 기독교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참된 기독교인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도 딱 데려와가지고 뺨이라는 데 째릴 정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임마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석가모니도 이렇게 깔아앉힐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있어야, 그 힘을 가져야 그걸 포용시킬 거 아니냐고.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그 기껏 포교한데 해봐야 말이야. 기독교인들 기껏 선교한데 해봐야. 한경진 목사 살아있을 때 다 돌아가셨지만은 한경진 목사 살아있을 때 한경진 목사가 저 숭산 예원 스님이나 청담 스님을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청담 스님이 보면은 말이지 이 자식이 돌아날 거 아니냐고. 한경진 목사가 그래 훌륭해요. 정말 뭐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런데 청담 스님이나 그 당시 성철 이런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잖아. 성철 스님이 한경진 목사 보고 뭘 하겠냐고. 그 한경진 목사는 왜 성철이나 청담 스님 보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하고 예수 믿고 해결해라 그리 못하지. 파워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심적으로 여기. 하물며 겨우 한다 해봐야 뭐 피레미들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이런 애들 말이지. 선교하기 좋거든. 그리고
그 저 연예인들, 그 뭐 윤복희라든지 이런 딴따라들, 그 구봉서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그 강정산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다든지 말이지. 예? 이런 건 못한다고. 힘이 없어서 안 돼. 그 힘이 있으려면은 자기 에너지가 아주 강해야 돼. 강해야 그것을 강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그게 강하다는 것은 뭐냐? 법문무량 서원하게 돼야 된단 말이야. 모든 학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도 무상 서원성. 그 완벽한 그 깨달음, 무상정득각,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내가 각하게 했다는 그런 그 불교의 가르침이야. 그런 것이 네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타락을 안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그게 없다. 인격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 가서 뭐냐? 사람이 처진다고. 그러니까 뭐냐? 계집지라는 거. 그 남자는 여자 밝히고 여자는 남자 밝히는 거. 세교기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거는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밝힌다고. 밝히게 되고 그다음에 술이라 술 처마시는 거. 술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 뭐 그리고 마약하는 거. 술, 담배, 여자 뭐 이런 게 쾌락이라. 안 그러면 이제 뭐 자기 건강, 안 그러면 놀러 다니는 거. 그러면 끝이야. 나머지는 자기 인격 완성을 이렇게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 목숨 바쳐서 정말 내가 자아 완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없었거든. 그분 생애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저게 11.6 사건 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주 혼란한 시기 때에 이제 거기서 혼란을 극복을 했다고. 극복을 하고 그 이순자 여사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기 남편은 민주화의 아버지라 그러잖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듯이 그 일리 있어요. 회의를 그런 민주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를 이렇게 막 우뚝 세웠다고. 그런 아주 훌륭하신 역할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인권 탄압도 한 거는 또 사실이잖아. 다는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천지가 농사 짓는 것도 다는 못하거든. 때려와가지고 여름에 좀 있으면 장마 치고 또 태풍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희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를 잘한 거예요. 나는 그래 생각해. 노태우 대통령도 그리 잘했고. 그 훌륭하신 면을 봐야 된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그 뭐야 그 저기 김기춘이 그를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또 김형욱이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사람을 세리 잡은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그 간첩도 아닌데 간첩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문을 시키고 사람을 무참히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그 뭐야 뭐 사형시키고 이런 거는 잘못됐지. 잘못됐지만은 또 잘한 면도 많단 말이야. 복합적이라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인격 완성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 바쳐서 하겠다는 그런 건 없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래 돼야 된다고. 목숨 바쳐서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래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하면서도 이제 직업을 가지고 다 살아야 된다고. 뭐 말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밑도 끝도 없지. 이렇게 뭐 한 40분이 지나버렸는데 원래는 좀 노래 좀 부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짓는 데를 보면은 아파트 짓는다 이야기 나오다가 뭐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집을 이렇게 다 허물어 버리고 짓는 데가 많아요.
학교 같은 것도 허물어버리고 이게 아파트 들어서고 한데 비해서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내 고향이지. 뭐 고향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 가니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집에 이제 어제 누워서 딱 자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거미가 떨어지더라고. 놀랬어요. 밤 1시쯤 다 돼가지고. 거미도 뭐 큰 거미더라고. 뭐 사람이 이게 관리를 안 하면은 막 그 거미줄이 시가지고 엉망돼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도 그렇다고. 안 오면은 뭐 몇 달 섞어버리면은 그냥 사람이 집에 없으면은 딱 상해요. 그냥 엉망돼버려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잘 쉬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이지. 오늘 7월 14일 날 아침에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게 이제 미국 워싱턴 우에요. 우에 뉴욕 우에.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보통 동부 지역이죠. 동부. 동부 지역에서도 끄트머리 캐나다하고 이제 경계 지점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유세를 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그 뭐 선거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누가 이제 그 암살을 했는가 봐. 오늘 그 미국 시간으로 6시 뭐 19분인가? 그때 이제 그 펜실베니아 무슨 주는 무슨 펜실베니아 그 도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총알이 이 오른쪽 귀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갔는가 봐요. 귀 옆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피가 좀 났다 이러거든.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해버렸으면 맞아 죽잖아 이게. 총알이 귀 옆으로 지나갔으니까 와 이거 참 더 아찔했지. 그냥 총알이 스치면서 피가 났거나 안 그러면은 하여튼간 피가 났어. 나가지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지. 오늘 아침이고 미국은 저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그 한 7시 반쯤 된 거고 미국에서는 6시 반쯤 된 거예요. 나는 이제 8시 조금 지나서 알았다고. 내가 그 사건 생기고는 한 30분 뒤에 알은 거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암살을 극적으로 모면했어요. 그래가지고 암살자는 뭐 바로 이제 사살 당했고, 그리고 트럼프 뒤에서 이제 그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그 암살자가 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2사람 죽었다더라고. 암살자도 죽고 그 지지자도 한 사람 죽고. 트럼프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부시 전 대통령하고 오바마는 이제 이렇게 개화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는데, 미국에 뭐 아직 그 다른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뭐 자작극이다 했었고 뭐 그런 또 형편없는 소리를 또 하는가 봐요. 그런 데도 있는가 보더라고.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그 썩어 있는 것은 똑같아.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이원석이 검찰총장 하는 이야기 들어보라고. 그게 궤변이거든, 궤변. 그 말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 이재명이가 잘 짚었다고. 이것은 내란 수준이다 그랬단 말이야. 검사들 김영철 검사 살아온 내역을 쭉 한번 보라고. 오늘 탄핵을 받아도 마땅한 검사다. 이게 정확한 거라고. 정확한데 이것을 잘못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가 잘못됐다고 대가리를 벽에 한번 쳐박아 버리라고.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라고 말이지. 이것이 김영삼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검사는 그렇게 힘이 센 그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데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런
그런데 뭐야 김영삼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부터 검찰에다가 힘을 실어주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검사들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검사들이 그 법 위에도 한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대가리가 의식구조가 그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원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하는 그 말하는 거 보라고. 깃발마이를 한 대 맞아도 오지게 맞아야 된다고. 그것도 그렇고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는 와서 지금 이제 뭐 일반 내가 유튜브 볼 게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전부 다 보지를 못했어. 왜냐니까 한참 음악을 좀 듣고 싶더라고. 오래간만에 어제 여기 와가지고 어제 대신동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 만에 오면은 언제나 이렇게 추접습니다. 이 앞에서 나무에서 이파리가 한 일주일간 떨어지게 되고 지나가면서 오면서 뭐 음료수 마신 그 페트병 같은 거 음료수 그 플라스틱 병 음료수 마시고 남은 그 병 뭐 또 뭐 커피점에서 마시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것도 막 버려놓고 많이 버려요. 그리고 저 옆에는 잡초 같은 게 막 자라가지고 엉망이야. 화단이 좀 이래 있는데 화단 아니고 그 공터에 있는데 거기 잡초가 자라서 엉망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똥도 누고 간다고. 밤에는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화장실 그 옆에 주유소 옆에 가서 2층 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어떻게 요 옆에 이제 술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급하다 보니까 뭐 오줌 누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사로 있고 똥도 누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화초가 이렇게 막 잡초가 우거지면은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야 된다고. 뭐 우리 집 앞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니까 내가 그걸 했지. 하고 좀 쉬면서 이제 좀 쉬면서 뭐 볼 것도 엄청 많은데 딴 거 뭐 볼 것은 뭐 스픽스에서 이제 하는 그런 볼 거 한동훈이 하고 지금 뭐 원희룡이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23일 날 앞으로 한 9일 뒤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그 최상병 그게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그 거부를 했거든. 거부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오면은 이걸 언제께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23일 날 국민의힘 그 대표를 뽑고 난 다음에 할 건가. 그 이전에 할 건가. 지금 이게 문제가 돼 있다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될 확률이 큰데 그래 되면 이렇게 확 넘어갈 건가 안 넘어갈 건가. 이제 최상병 이것을 재의결할 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또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상설 특검법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박주민 의원이 밝혀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가 봐요.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규칙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는 간단하더라고. 그러니까 7명이 이제 특별검사를 이제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3사람은 정부 사람이라 법무부 차관하고 뭐 또 변호사 대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이지 그 정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4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그래서 7명이 다수결로 하니까 국회에서 4사람이 저기서 3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4사람이 찬성하면은 특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규칙만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규칙은 또 바꿀 수가 있거든, 지금. 민주당에 지금 파워가 많잖아. 192석이니까 야권에서. 그건 운영위원장이 또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또한 이제 이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볼 만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어째 쭉 볼 만한 게 많은데, 어제 또 보니까 공희준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스픽스에서 또 말도 했고, 또 박윤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강의해 놓은 게 2개가 있어요. 그걸 아직 못 봤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못 봤어요. 못 보고, 워낙 내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저기 김태정 씨라고, 그 내보다 3살 적어요.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 살아 있으면은 이제 66이죠. 여성인데, 원래 이분이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 사람인데 부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김태정 씨라고. 그분이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 돌아가셨지. 2016년도 돌아가셨으니까 1959년생인데 20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8에 돌아갔다고 보면 돼. 김태정 씨가 목소리가 엄청 고와요. 곱고, 그분이 이제 불렀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제일 히트친 노래가 백지로 보낸 편지예요. 김태정 씨. 목소리가 참 곱습니다. 그래서 김태정 씨가 그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남긴 그 노래가 있으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그 댓글을 이렇게 쭉 한 번씩 보면은 정말 그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우리한테 남기고 갔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부디 이제 명복을 빕니다. 좋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잘 계세요.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고운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으니까 고맙다. 참, 그리고 또 빨리 가서 또 아쉽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댓글이. 이게 60 되기 전에, 요즘은 뭐 보통 80살까지는 많이 사니까. 그런데 비해서 6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쉽다. 그리고 이 좋은 음성을 주었으니까 고맙다. 그리고 저승에 가서 잘 사시라. 이제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사조 안팎이라든지 무당 판독기라든지 뭐 신점에 대하여라든지 그런 또 유튜브가 있어요. 이래 보면은 진짜 간절히 바라는데 하루밖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100%야, 100%.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고 영부인인데,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제발 헌법을 고쳐서라도 종신까지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없어.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댓글이 그래요. 뭐 한 번 더 해달라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5년이 짧다. 5년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말이지, 유신헌법처럼 종신형으로 해달라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또는 무슨 법적으로. 국민이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그런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건 그렇고, 뭐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한번 보라고. 무당 판독기, 사조 한 바퀴,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런,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가수가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무명 가수도 있고 이름 난 가수도 있지만은
많듯이 저 법사님들,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태정님의 이제 그 노래, 거기 이제 제일 히트 친 곡이 백지로 보는 편지니까.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써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고이 적어 보내주세요. 이 노래예요. 이 노래 부른 분인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자기 노래지. 자기 노래고, 또 한 노래가 이제 내가 그 잊혀진 여인, 이 노래를 내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제 모처럼 이렇게 좀 많이 들었어요. 푸르더니 가지 끝에 어느덧 계절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 하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옛사랑은 더듬는 꿈이 되어서 이 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한번 들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아시라는 노래는 그 이미자님이 불러서 이제 부른 노래인데 이분이 자기 노래는 아니지만은 그 아시도 부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것도 좋지만은 그 김태정 님이 불른 그 아시도 참 듣기가 좋아요.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한 번씩 불러보는데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제 그것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옛날의 이 길은 새색 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여기던가 저 멀리서 벚국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스구나. 어제 이런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 한번 들었지만 또 들어보고 그랬어요. 어제는 음악을 밤새도록 실컷 들었네요. 듣다 보니까
저 김태정 씨가 이제 자기 노래는 아닌데 그 해바라기 노래거든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이 노래도 참 좋더라고. 김태정 씨가 부른 노래인데 저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인데 김태정 씨가 부른 걸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한번 뭐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한번 불러볼까 이 생각 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멜로디가 그거거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이 노래도 들었어요. 그래서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처음 들어보니까 노래가 아주 익숙지가 않습니다. 햇볕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하늘에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이 노래인데 내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이 노래는 좀 잘 안 됩니다만은 그 노래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정말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합창해서 부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 노래를 합창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대전에도 대전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합창단이 많이 있으니까 이 합창단에서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더라고.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그래서 아주 이 노래가 좋아서 가사도 좋고 이렇게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유튜브방에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전에는 이 노래를 내가 잘 안 불렀는데 이 노래 괜찮다 싶은 노래가 있더라고. 그 노래가 가버린 사랑이라고 있어요. 가버린 사랑. 이 노래를 요즘 젊은 여성이 TV조선인가? TV조선에 여기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나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아주 젊은 여성이야. 아주 한 20살 전후가 됐던데.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 그래서 가사 괜찮네 이래 했는데 옛날에 많이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가버린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이제 태진아가 부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태진아가 아니고 거기 태진아 이전에 가수 조경수가 있어. 조경수 돌아가신 최헌이하고 좀 아주 잘 지냈다고. 7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조경수라고 있어요. 조경수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조경수도 부르고 임주리라고 있어요.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임주리 가수도 이 가버린 사랑을 불렀어. 그리고 심수봉 씨도 부르지. 심수봉 씨도 불렀고 이 가버린 좋은 노래는 여러 가수들이 불러요.
아마 주현미 씨도 불렀을 건데 아마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은 이 좋은 노래는 자기 노래는 아니지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가수가 태진아가 이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태진아는 90년대 히트 친 거고 그 전에 80년대 초반에 조경수가 이 노래를 불렀고 또 임주리도 이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임주리가 제일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최영섭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90서인가 뭐 그랬더라고.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90살 넘었어요. 이게 서울대학교 이제 작곡가 출신이신데 최영섭 선생님이 1954년도에 그 오페라에 이제 이 노래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 가버린 사랑. 그분이 작곡했다고. 1954년도 같으면 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작곡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그 대구 광역시장 태어날 때가 1954년이고 말이지. 김건희 여사 태어나기 뭐 한 18년 전에 1972년생이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때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가버린 사랑 그 이제 오페라에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대중가요로 시킨 사람이 1967년도에 1967년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가요로 나왔어요. 그 가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967년도 그게 가수가 이제 처음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대중가요로 나온 것을 가지고 조경수 씨가 1980년대에 이제 리바이벌을 했고 또 임주리도 리바이벌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태진아가 불러서 아주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1967년도 맨 처음에 부른 것 보니까 이 성악식으로 부르더라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가요를 성악가들이 참 많이 불러요. 특히 그게 신데렐라라고 소프라노 가수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가요를 잘 불러요. 특히 그 신데렐라 씨가 심수봉 씨 노래도 잘 부르고 최백호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미국인가 이태리에서 아주 정통 그 소프라노 가수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가요를 잘 불러요. 그런데 그 가버린 사랑 그 노래를 1967년도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분이 정통 그런 그 성악을 하신 분이 불렀더라고. 아주 그리고 이제 작곡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작곡가 출신이고 최영섭 선생님. 그분 손자가 또 뭐 가수 일을 하는가 뭐 그런 것 같던데. 최영섭 씨 아들이 최성원인가 뭐 그렇고. 진짜 가사가 좋더라고. 내가 전에 한번 그 가사가 왜 이렇게 가사가 좋은가 싶었더만은 그 역시 이제 그 195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954년도 같으면 70년 전이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순수한 감정이 있었다고. 가버린 사랑인데 그 가사가 그 2절 보면은 참 좋아요. 뭐 목이 갈갈해가지고 노래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머니 몸 생각 말고 만수무강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남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또 헤어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헤어지더라도 남은 이 몸은 생각하지 말고 만수무강 하시라고. 그게 돼야지 말이지. 너가 나를 버리고 가네 이래가지고 막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고. 진짜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진짜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주면 뭐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잘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되지. 그 돈 몇 푼 더 안 주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나? 참 사람이 그 양심이 있고 각박한 참 세상에 험악해서 말을 함부로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남으니 뭐 생각 말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 목소리가 좀 요즘 목소리가 왜 이렇지 모르겠네. 백년해로 맺었느냐 마음속에 새겨끄는 무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 거든 좀 마저 가져가야지. 정을 두어 못만 가니 남은 이 몸 오이하리. 다음에 목소리 좋으면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어제 오늘은 여기 집에 있으면서 어제 밤에는 뭐 노래를 엄청 들었습니다. 볼만한 거 전부 다 보류해버리고. 그걸 보니까 그 진송남 씨가 작년 12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개월 전에 이제 KBS에서 나와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써 보니까 진짜 젊대요. 진짜 젊어요. 그러니까 남진 선생님이 1945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 80이란 말이에요. 80. 그 해방둥이야. 남진 선생이 1945년생이니까 해방될 때잖아. 해방될 때니까 80살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진송남 씨는 1943년생이니까 82살이라고. 82살인데 7개월 전에 KBS에서 나와가지고 그 노래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젊대요. 나중에 한번 내가 카카오 스토리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허경영 그 얼굴을 보니까 뭐 한 60대 초반, 50대 뭐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경영 이제 총재님은 1949년생이잖아요.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 생이지. 그런데 비해서 진송남님은 1943년생이니까 6살 차이 난다고. 6살 차이 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게 진주 지수 마을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고생할 때 이미자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지구의 고도사를 이제 찾아갔단 말이야. 이게 아마 그게 종로 아니면 을지로예요.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거기 찾아가니까 그 진송남 씨가 있었다고. 그때 찾아갈 때 나이가 아마 15 아니면 16살이라고. 그럼 그때 진송남 씨 나이가 15살 같으면은 21살이고 16살 때 찾아갔으면 22살이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하고 그 대학교 한 2학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6살 차이네, 그 당시는. 그때 이제 자세하게 그 레코드 그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에 있는 그 허경영 이제 그 당시는 학생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것을 안내를 잘 해주더라 그랬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에너지를 이제 넣어줘가지고 볼 때마다 넣어준다더라고. 젊어져라. 에너지 들어가라 하면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진송남 씨가 젊게 보이더라고. 7개월 전에. 사람이 이제 신인님한테 잘해주신 분들은 그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저 젊어지고. 어제 보니까, 어제 아래지? 보니까 그 신인님한테, 허경영 신인님한테 뭐 고소한 사람들 성추행도 아니잖아, 이게. 그것을 한 사람들은 진짜 뭐 벌을 많이 안 받겠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아이고. 뭐 하늘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되기야 곧 되지 되는데 이게 뭐 뜻이 있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늦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러면은 차분하게 좀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밑바탕이 좀 빼딱한 거지. 돈을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잖아.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기존 종교의 초종교화돼야 된다고. 그럼 기존의 그 불교, 기독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따른단 말이야. 그럼 기존 공부하는 것이 뭐냐고. 불교의 제일 기초가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라고. 자기가 뭐 어떤 것을 많이 베풀었대도 그걸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상태에서 허경영 총재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따르다가 뭔가 뭐 출마해가지고 계속 이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가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고소하고 뭐 또 돈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참 고소한 사람들은 끝이 좀 안 좋잖아. 에너지를 좀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트럼프 죽으면 되는 거 안 되지. 트럼프는 죽을 수가 없지.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곧 여기 미국 대통령은 허경영, 저 트럼프고 한국 대통령 곧 허경영 총재님이 되는 거예요. 13년 뒤에 된다.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25년도에 내년에 아시아 통일이란 말이야. 30년대 세계 통일이고. 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극적인 상황이 조만간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불로수에 대해서 이 불로수가 이제 지금 이제 안반 불로수가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나왔는데 거기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 그 바다 밑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래 하는 물도 있고 그 북극에서 빙하를 또 녹인 그런 물도 있고 그래요. 그게 아주 비싼 물이에요. 물인데 그게 750리터에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게 5번째예요. 5번째가 7만 원, 4번째가 10만 원이고 3번째로 비싼 것이 3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비싼 거 뭐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거는 그
그 물병에다가 막 금을 붙이고 다이아몬드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인데 그거는 병값이 그래 비싼 거고 순수하게 물로 제일 비싼 것은 한 병에 그게 한 병에 750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게 34만 원까지예요. 저기 바다 밑 깊숙한 데서 이제 그 끌어 당기는 그런 물이 있어요. 물도 있고 그 빙하 북극 빙하 녹인 그런 물도 있고 아주 물이 좋다니까. 그럼 그 물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사례가 나왔는데 말이지 변비가 있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냥 그 블루스 지금 하늘공 블루스를 마시고 나니까 변비가 싹 없어졌다는 그런 말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사례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비싸더라도 이제 마셔야 돼. 이제 마실 사람은 또 마신다고. 그래서 지금 하늘공을 뭐 건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거기에 저게 저 아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게 저 진송남 가수가 그 원래 그분이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에는 저기 38선의 봄을 부른 그 가수가 내가 이름을 이제 오늘 보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최갑석이더라고. 알았는데 자꾸 아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최갑석님이 부른 노래를 이제 자기가 듣고 거기서 이제 뿅 간 거예요. 그 당시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6.25 사병 끝나고 중학생 같으면 뭐 12살 이렇게 되면은 뭐 내가 태어나던 해가 1956년인데 아마 그 무렵이겠죠. 그 38선의 봄 노래가 1958년도에 나왔어요. 1958년도에 나오면은 뭐 그 당시에 뭐 그 사람 1943년생이니까 한 15살이나 16살 때 이제 그 극장에 쇼 보러 갔는가 봐요. 갔었을 때 최갑석 씨가 부른 노래가 38선의 봄이라고.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이제 자기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팔뚝에다가 가수라는 글자를 쓰고 팔에다가 가수라고 적고 자기도 가수의 길을 걷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오늘 좀 목이 막 걸걸 해가지고 노래가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철조망은 못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철조망은 목슬고 총칼은 빛나. 이 노래를 그 진송남 그 당시 학생이 듣고 최갑석님이 부른 노래를 듣고 꼭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한평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월남 가기 전에 그분도 월남 참전용사예요. 남진님하고 같은 해병대 육군 참전용사라고 월남 참전용사라고. 그 허경영 총장 대통령 되고 나면 다 일시불로 5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분이 그 유명한 그 히트신 노래가 바보처럼 울었다거든. 근데 바보처럼 울었다는 한 번씩 뭐 옛날에 많이 한 번씩 불러봤는데,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어이에 어이에 말 한마디 못한 채 바보처럼 그님을 잃어버리고 고까지 끝에 복은만 아무래도 못 잊어 아무래도 못 잊어서 바보처럼 울었다 목을 놓아 울었다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쳤어요. 아이고, 가버린 사랑을 한번 멋지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좀 음성이 이렇게 오늘따라 목이 갈갈갈 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불렀어. 진짜 죄송하네요. 목을 좀 이렇게 한 몇 달 노래를 안 불렀더만 몇 달 목을 안 불렀더만은 뭐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은 저게 뭐야 입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노래를 몇 달 안 했더만은 영 목이 막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네. 백년애로 맺은 은약 마음속에 새겨 그는 모정할사 그대로다 나의 두고 어디 갔나 그대 이왕 가려 거든 정마저 가져가야지 정을 두고 못만 가니 남은 이 몸 어이 하리 아이고 참 뭐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밖에. 아이고 목이 영 그렇네. 남은 이 몸 생각 말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목이 좀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가버린 사랑. 죄송합니다. 허경영.